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해요. 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파르타 치얼업 레벨 1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학원 소개,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게 제가 왜 넣었냐 하면은 스파르타 치얼업 레벨 1 OT랑 병행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미 이제 연간 패키지로 등록한 수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2차 시험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합격하신 분들 말고 이제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이제 아울러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치얼업 소개, 전년도에 진행됐던 이제 리뷰라든지 소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치얼업 운영 개요라든지 모집 안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2018년에 원격 평생교육원으로 시작을 했고, 2019년 이제 모의고사 생기자 말자 이제 10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생기자 말자 이제 모의고사 모집을 해가지고 그 해에 90명 합격생 중에 20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19명이네, 20명이 아니고 19명의 이제 합격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과거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노량진에 학원을 개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수석 합격자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치얼업이 그냥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를 하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 이런 데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2020년에 뭐 수석 합격자가 인제 모의고사 이게 쭉 과정을 거쳐서 인제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90명 중에 44명이 인제 저희 학원에서 인제 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 의미가 있는 게 이유의 수석 합격자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저희가 새롭게 바꾼 게 인제 2021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인제 이유의 수석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인제 작년에 똑같이 이유의 수석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두고. 그다음에 또 인제 매우 유의미한 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생동차 13개월 합격생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인제 관리형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인제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인제 차례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페이지가 이 치얼업의 합격률이, 치얼업에 거쳐간, 그러니까 치얼업을 했던 사람들 합격률이 39% 예요. 그래서 치얼업에 10명 있으면은 4명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2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합격률 반도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합격률을 저희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등록 이름과 합격률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2차 모의고사 이 높은 합격률이 나오게 된 것도 다 관리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인제 접목이 되어 있어서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자꾸 한 개씩 누락이 되네. 음. 지금 이제 현재 올해 인제 내일 모레 다음 주면은 인제 2차 시험 보잖아요. 맞죠? 보는데 인제 그중에 지금 2차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35 명이면 저희 학원에서 아까 합격률이 30%좀 넘잖아요. 그러면 인제 35명 정도까지가 매우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하는데. 안정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치얼업을 거쳐온 사람이 23 명이 있어요. 23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35명 중에 생동차 2명 있어요. 생동차 10개월 10
한 3-4개월, 6월까지 하면 13-14개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험을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2명이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유의 합격생 보세요. 이유의 합격생이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90명을 뽑을 때 이유의 합격생이 몇 명 나와요? 90명 합격했을 때? 작년 데이터는 169명이기 때문에 이유회생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만 이유회생 거의 한 20몇 명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9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유회생의 합격생은 15명 내외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35명 중에 18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50등까지 확대하면은 이 또 이게 한 그 50% 이상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회로 합격하는 거, 그다음 쟁동차로 합격하는 게 지금 그 시험 출제되는 유형으로 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동차라든지 4유예, 작년 그다음에 2020년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이거는 같은 장편 앞에랑 똑같은 거고,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석차 변화도예요. 석차 변화도면은 이 지금 이분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갔다가 끊겼죠. 끊겼죠. 다시 시작되죠. 이분이 생동차예요. 생동차 처음 시작할 때 높이 못 올라와요. 생동차는. 왜냐하면은 2차 공부 기간이라든지 1차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여기 갔다가 쭉 올라와 가지고 지금 어디 여기 있죠. 예. 이 친구는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생동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친구를 봤는데 이제 약간 엄살을 부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허리가 아파서, 이게 뭐 어깨가 아파서 이제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불안하거든요. 모든 사람 다 불안하다고, 이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과거의 통계로 봐서는 이 친구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작년 4월에 2차를 공부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1차를 공부를 시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노란색이라든지 연두색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이 연두색하고 노란색이 지금 누적 석차로 했을 때 1, 2등 하는 친구예요. 이 두 사람이 이유예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계속 수석 합격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수석 합격자가 저희 학원에서 나온다면, 저희 학원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친구, 그다음에 이 삼동이 한 명 있어요. 삼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유 중에 또 잘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한 4-5명 중에서 수석 합격자가 또 예정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외에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1,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 석차로 1, 2등이거든. 거의 보면은 그래프가 안 내려가 있어요. 맞죠? 거의 안 내려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출제되는 정도의 문제 유형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형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합격하실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 관세사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암기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암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네. 왜냐하면은 그 암기하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의를 내린 게 과목별 구조하고 목차를 잡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론 강의 들으면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형으로 지금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멘토링을 다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나? 그래서 제가 관세법을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제가 관세법을 공부해봤어. 이게 뭐냐 하면은 2021년에 2021년에는 1번 문제 50점짜리였어요. 50점짜리에 물음 1번에 이 10점짜리로 통간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어요.
쓰라고 나왔는데 그때 시험 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시험 당일날 와가지고 통관의 요건 그 통관의 정의하고 요건을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인즉슨 여기 보시면은 제가 관세법 강사는 아닌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관세법 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려면은 자, 그 관세법은 장절 간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1절이 이게 9장이잖아요. 9장 제 1절이 통관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체에 보면은 제 1간이 통관 요건이 나오잖아요. 요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관의 정의는 그러면 어디 나와요? 통관의 정의 어디 나와요? 관세법 제 2조에 나와요. 2조에. 2조에 보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이 답안이에요. 모범 답안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쓸 거냐는 거잖아요. 그럼 통관의 정의는 이 2조 13호에 나오잖아요. 맞죠? 2조 13호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구조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이 암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문장을 처음부터 다 외워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1간 통관의 요건 제226조 그다음에 허가 성인 등의 증명 이거 외우고 그다음 이 문장을 다 외워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는데 통관의 요건을 외우는데 자, 1시간 줬다. 다 외웠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쓰라고 하면 다 외우겠죠. 쓰겠죠. 그 다음날 물어보면 얼마나 쓸까? 10%도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에 나중에는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도 이거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외워야 되냐면 통관의 요건 하면 226조, 227조, 228조 제목이 무엇인지 이걸 외워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거 다 그어줬을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서 그은 거예요. 수업을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중요한 거구나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관장, 대통령령 이런 건 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세관장, 대통령령 이런 거 다 이렇게 보면은 그 형광펜으로 다 다른 걸로 칠을 한다라고 합격수에 매우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그 색깔이면은 나중에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색깔이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그게 분홍색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핵심 키워드 이게 보라색이었어. 대통령령이었어라고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암기를 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통과의 요건 하면 이걸 다 글로 읽는 게 아니라 226조부터 228조까지 세 개의 항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세 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6조 안에는 1항, 2항이 있어. 이걸 그냥 1항, 2항이 있고 내용은 그냥 대충 뭐와 관련된 거라고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으면 돼. 통관 요건은 226, 227, 228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226조는 이거야. 그 다음에 227조는 이거야. 228조는 이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 암기를 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될지가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또 표시를 해놨냐? 여기는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법령지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소연 선생님 아마 이렇게 다 그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영이라고요. 그래서 위임돼 있는 걸 여기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법령집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먼저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게 구조인 거잖아요. 법 구조인 거잖아요. 법하고 영어로 돼 있죠. 법령 돼 있잖아요. 이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차를 잡아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 핵심 키워드를 암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왜 봐야 되냐면은 이게 10점짜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5점짜리 나왔다. 어디까지 쓸 거예요? 여기까지만 써야 돼요. 이걸 법령집에서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게 7점짜리 나왔다. 그러면 여기까지 쓸 것인지 여기까지 쓸 건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점짜리면은 이 실제 페이지 얼마 정도 써야 될까요? 22줄짜리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답안지, 모의고사 볼 때 쓰는 답안지 있거든요. 10점짜리면은 한 페이지 반 정도? 그러면 100점이면 총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죠. 16페이지라고.
그래서 이제 15페이지, 16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실제 이제 답안지 한 권을 들으면 16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점 분량으로 했을 때 대략 이 내가 몇 점 정도로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문장을 절대로 외우면 안 돼요. 문장을 외우면은 망한다. 절대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외워가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고 그다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만 대충 알고 넘어가면 돼. 근데 빠른 사람들은 작년 아까 그 1, 2등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작년 7월 달에 이 키워드까지 다 썼어요. 작년 치얼업 때 주간 테스트 보면 그 친구들은 여기에 이걸 블랭크로 해놓거든요. 치얼업 주간 테스트는 이게 블랭크예요. 문장을 쓰라고 절대 안 해요. 지금 절대 못 써요. 이거 블랭크. 이걸 거의 완벽하게 썼어요. 1, 2등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키워드까지 외워가는 거고 조금 느리신 분들은 이거라도 외워야 돼. 이거 구조라도. 구조를 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외워가는 거. 이게 빠르게 이게 사실은 관세법이 330조까지 있고 0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내가 빨리 외워가려면은 이 구조화되는 거, 그다음에 목차화, 구조화, 그다음에 키워드를 빠른 시간 내에 돌려줘야만이 그걸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문장부터 외우면은 이게 이 답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시험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4월부터 6월까지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암기를 하면은 안 쌓여요, 잘. 그래서 이해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 및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하는 거고,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듣고 그다음에 내가 구조하고 핵심 그 파악을 하는 거고 이거 대부분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수업 시간에 진행된 것들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 내 걸로 내가 암기를 이제부터 암기 시작해 하면은 이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작업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1차를 올해 떨어져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4월부터 공부를 했는데 2차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차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년에 2동차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그랬냐면 수업도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학원을 맨날 오는데 수업 듣지 말고 이 작년에 수업 다 들었으니까 네가 이걸 정리를 해라. 야, 너 7월 때부터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것인지 다 책부터 정리를 다 해라.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정리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7월에 오면 이거 다 써요, 이제. 왜냐 외우기 시작하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11월, 12월 가면은 문장을 써야 될 때 잘 쓸 거라고요. 그 친구들 대부분이 작년 경험을 통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7월부터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7월부터 계속 9, 10월까지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장을 언제 외우느냐? 11월부터 외우다 안 늦어요. 11월, 12월, 1, 2, 3, 4, 5, 6, 8개월인데 8개월이 남았다. 그래서 11월부터 문장을 외우는 사실은 11월부터 문장을 안 외워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관세사 수험계의 모의고사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별로 안 좋은 효율성이 좀 낮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해야 되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1월부터 이게 하려면 이때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암기를 11월부터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범 답안이거든요. 모범 답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아까 법 구조랑 똑같잖아요, 맞죠? 모범 답안 똑같아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좀 잘렸긴 했는데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모의고사 모범 답안 아니면 작년 기출 문제 모범 답안이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법 구조. 그래서 구조를 모르면 이걸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알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문장을 어떻게 다 쓰느냐? 써져요, 나중에 구조만 알면은. 그래서 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간서율표는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에 이 1번이죠. 1번 물음 1번에 10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품과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옛날에는 그 2020년 이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1, 2, 3을 안 줬어요. 자, 그러면은 부분품과 관련된 내용을 각각 기술하시고 이렇게 끝이었다고. 그러면은 내가 자 16부 주2, 17부 주3, 95류 주3 이걸 내가 기억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심화반이 필요했어요. 심화반이. 왜냐면 이걸 안 주니 이거 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수험생이라서 잘 모으기 힘들어요. 선생님이 안 모아주면은 이런 것들 모으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심화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해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걸 내가 이렇게 모으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지금 여기까지 모으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쓰라고 그랬을 때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대로가 모범 답안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 그 HS에 있는 그 책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걸 외워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HS를 외우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아직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맨날 올 때마다 연습장 이만큼 들고 와. "저 이만큼 공부했어요." 라고 들고 와. 그러면서 인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아 그래 HS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너 외운 거 한번 써 보자." 그럼 못 써. 왜 못 쓰는지 아세요? 그거 그대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일주일 내내 외우면은 내가 이렇게 뭐 맨유 못 나갈 거잖아요. 근데 맨유 못 나가는 데다가 그다음에 "야 맨유 주 규정 몇 호 써 봐." 그러면은 하나도 못 써. 왜 그러냐? 문장을 외우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물어보면 절대로 못 써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중요한 부류부터 아래로 세로로 공부해야 돼요, 세로로. 그래서 인제 이 보면은 이 책은 이게 이명철 선생님 책인데 여기 S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신호근 선생님도 이거 수업 시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 놔요. 이거는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S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는 거 이 그 주규정부터 외워 가야 돼요, 아래로. 부류부터 인제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인제 이걸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구조화하고 핵심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 이 여기가 84주잖아요. 84주에 주구정이 몇 개 있어요? 주 1부터 주 몇까지 있다고. 그다음에 이게 호우 용어가 84 얼마까지 있어요? 아직 16부 아직 안 나갔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갔나? 맞아요. 84, 87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제 보면은 선생님들이 주규정 몇 호부터 몇 호까지 몇 개 있는지 그 다 기억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첫 호부터 마지막 호까지 기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중요한 것부터 맨날 인류부터 하다 보니까 인류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인류부터 하니까 인류하고 그다음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 나머지 유 가버리면은.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은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주규정이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걸 그런 모든 인류부터 그 뭐 이제 그 주 1 부터 다 외울 거냐 그렇게 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부터 외워가야 돼요. 그렇게 외워가야만이 이 간세율표도 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중요한 부류부터 하고 중요한 이 구조화하고 핵심 키워드 이거 똑같잖아요. 아까 간세법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렇게 인제 이렇게 외워가고 그다음에 주규정 내에 인제 목이 몇 개 있는지 과목, 나목, 다목이 몇 개 있는지 그 정도로 인제 내가 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치어럽 레벨 1 할 때 블랭크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작년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이 블랭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핵심 키워드를 표시해 가지고 한다. 그다음에 인제 이 문장을 외워가거나 아니면 세로로 외우거나 아니면 행어로 외워갈 때 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암기를 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주규정이라든지 호우 용어를 할 때는 세로로 먼저 가셔야 돼요, HS는. HS는 세로 가로는 이렇게 문장으로 가는 거고 세로로 가는 거는 주 1 부터 주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다음 호우 용어 또 얘는 84루니까 인제 8401 부터 8487 까지 쭉 이렇게 세로로 먼저 내려가셔야 돼요. 세로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인제 행어로 나가는 것들로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똑같이 구조하고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걸 빨리 해야만이 결국은 내가 모의고사에서 잘 쓰고 그다음에 이 실제 시험에서도 잘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이 여기서도 인제 이걸 다 외우려고 해 봐요. 이게 외워지겠어요, 이게? 다 안 외워진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화 잡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부터. 그다음에 인제 관세평가.
관세 평가도 이게 보시면은 이게 관세 평가 이 목차예요, 목차. 그러니까 이게 그 책 목차거든요. 책 목차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대충 아실 거잖아요. 맞죠? 공부하시니까 아실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이제는.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법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그 쭉 이제 알아야 된다고요.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적용 요건 그다음에 가산 요소 이게 쭉 나오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적용 요건에서 뭐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알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내용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특수관계를 가져왔다고. 그럼 특수관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특수관계자가 이게 뭐지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법에는 30조 상항에 4호에 이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이 영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인제 이거 위임해 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인제 0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영에서도 이제 이거 이 본문이 나오고 1 호부터 8 호까지가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인제 이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걸 먼저 세워야 되는데 특수관계자 이렇게 범위 외우라고는 1 호부터 8 호까지 열심히 외우고 있죠. 열심히 외운다고요. 그럼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 외우는 것도 어떻게 외워야 되냐 하면은 이 핵심 키워드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키워드로. 이 앞에는 우리 법령도 보면은 앞에 반복되는 문장 거의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문장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1호 하면은 이게 핵심 키워드네. 2호 하면 이게 핵심 키워드네. 3호면 이게 핵심 키워드네. 이렇게 외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평가도 이 구조를 안 잡고 내가 암기를 하다 보니까 뭐 쓰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뭘 써야 되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1월 달에 제가 모의고사를 딱 하고 나면은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 있으니까 무엇을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해 시험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 제가 이제 계속 그 언급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인제 작년에 인제 작년 봄부터 인제 동차로 공부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인제 작년 이렇게 재작년부터 공부를 해 가지고 작년에 1차 시험 붙고 올해 유예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돼 가지고 이 1-2월 인제 올해 유예라서 1-2 월에 모의고사를 와야 됐어요. 근데 1-2 월인데 모의고사 안 와. 그래서 이렇게 '아 인제 우리 다른 학원 갔나 보다.' 인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제 2월 중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인제 모의고사 등록하러 갈 거라고 상담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그 친구 공부 엄청 잘했어요. 사실 이렇게 그 동차 때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서 잘했는데 이렇게 "그럼 너 왜 이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절학기를 들었대. "야 너 유예생인데 계절학기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나 너 진짜 너 미쳤다."고 이렇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딱 이제 3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역시나 아까 저 밑에 보면 40 몇 등이 있어요. 40 몇 등을 한 거예요. 40 몇 등 우리 학원에서 40 몇 등 하면은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워낙 친한 친구라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워낙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인제 그래서 인제 그 개인적으로 알고 그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인제 40 몇 등하고 그다음에 또 봤는데 똑같아요 등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이 점수가 왜 이밖에 안 나오냐. 작년보다 오히려 너 이렇게 실력이 떨어졌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딱 불러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너 구조 잡혀 있냐?" 그러니까 "구조는 잡혀 있대." "그래 됐어. 그러면은 내 구장 너 읊어 봐." 줄줄줄줄 읊더라고요. 내용은 이게 못 읊어. 내용은 문장을 그대로 못 읊어내요. 근데 구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장절 간조 그다음에 이 조제목 그다음에 이게 항에 대해서 항의 어떤 항 제목까지는 다 읊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너는 올해 무조건 합격이야. 자 이제부터 네가 외워야 돼. 네가 이렇게 암기형이든지 아니면 이해형이든지 무조건 외우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인제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10 등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친구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돼 있으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구조가 잡혀 있으면 그때부터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문장을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그 친구 올해 합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그 관세 평가를 이게 그때 똑같이 이거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게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협정도 엄청 많잖아요, 맞죠? 해설 그 예외도 있고 뭐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다다다다다 떠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잡아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렇게 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 핵심을 이제 키워드를 외워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외우면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아까 그 구조를 잡아 놓고 인제 여기 인제 구조 잡아 놓고 인제 범위면은 이렇게 1 호부터 8 호까지야. 그다음에 가면은 1 호부터 8 호까지는 이거야. 이 핵심 키워드 이거부터 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스럽게 읊어져 나오면은 이렇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목차하고 구조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 이제 관세 평가는 또 한 단계가 더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보면 한 단계 더 있어. 맞죠? 이거는 똑같아요. 무슨 과목이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관세법, 관세율표, 관세평가, 무역실무 다 법이잖아요, 맞죠? 법이라고요. 법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방법이 똑같아요. 근데 인제 여기는 이제 사례라든지 판단을 통해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안 하면은 이 사례형으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사례형을 가장한 법령 쓰기 시험이잖아요, 작년, 재작년 나온 거 보면은. 그래서 인제 결국은 법령을 이 쓰는 건데 그러면은 과세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려면은 사례라든지 판례 같은 것들을 접목해 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판단해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한 단계가 더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무역 실무. 자, 무역 실무는 제가 인제 CISG를 보니까 법이랑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가장 구조하기 좋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CISG를 가져왔는데 자, CISG 인제 88조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룹핑을 할 필요도 없어. 이게 CISG는 그냥 이게 편장, 절, 조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아예.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을 묶어 가지고 내가 이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그래서 인제 이것도 법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목차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대부분이 협약책이 법규책이 그 조문 순서대로 쭉 나열돼 있을 거잖아요. 나열돼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 내년에 이동으로 공부해야 되는 친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CIS 1 조부터 쭉 보면서 인제 이 내용들은 이렇게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 성락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1, 2, 3, 4, 5가 딱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면 대충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끌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용도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만 외웠던 사람들 한 두 줄 쓰다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럼 더 이상 못 쓴다고. 근데 목차를 잡아 놓으면은 그래서 이 목차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역 실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역 실무는 이론 부분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론 부분도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무역 실무는 양도 많은 데다가 이렇게 또 이 정형화된 문장도 없는 거잖아요. 맞죠? 예, 무역 실무는 이론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 힘들더라도 내용은 못 채워 넣더라도 목차는 잡아 놔야 돼. 무엇을 써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잡아 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맞죠? 접근하는 방식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지금 암기 기반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법이잖아요. 규칙이니까 법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과목이 다 법령 중심으로 돼 있는 데다가 암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하는 시기가 7-8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7-8월에 이런 작업들을 안 해 놓으면은 암기하세요 그러면은 "뭘 암기해요? 어떻게 암기해요?" 물어본다고. 그래서 인제 이 치얼업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바꿔낸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 4 월부터 6 월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4 월부터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만이 그걸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걸 핵심 키워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7-8 월부터는 중요한 것부터 구조화 이렇게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거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고 전체를 빠르게 해독하는 것들을 인제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7-8 월 때는. 그다음에 인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라고
계속 물어요. 저한테 상담하면은 무엇이 중요해? 아니 그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은 기출 문제 분석해 보면 되지, 맞죠? 기출 문제. 근데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기출 문제 분석을 안 해요, 본인들이. 누가 떠먹여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뭐가 중요한데 본인들이 알아야지. 누가 알려줘? 물론 선생님들이 알려주잖아요. 근데 기출 분석 본인이 해야 돼요. 기출 문제 역대급으로 이렇게 기출 문제 쫙 정리해 놓은 거 있을 거잖아요, 맞죠? 없어요? 이게 수업 들으면 다 있을 텐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 거꾸로 정리해 놨어. 그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것들. 이걸 모르고 뭘 정리할 거예요, 맞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인 암기하는 거. 이게 빨리 반복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살 붙여 나가는 건 크게 안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은 문장 암기하고 쓰는 연습. 이게 이제 치어업 레벨 2잖아요. 레벨 2는 50점짜리 분량의 모의고사를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왜 이때 시키느냐? 쓰는 연습을 하고 나서 썼어. 그러면은 내가 완벽하게 잘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시점에. 지금 1, 2등 하던 사람들 그때 잘 썼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그 합격생이 채점하면서 이 친구는 내년에 수석이다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1, 2등이에요, 사실은. 그때 잘 쓰는 사람들. 그러면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이제 이 1월부터 6월 달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1월에 오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들 멘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어업 리뷰하고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아까 이거 앞에 한 거잖아요, 맞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왜 치어업을 하고 이렇게 하냐 하면은 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론, 심화, 이론, 문풀, 정리, 모의고사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수업 듣고 갑자기 쓰래. 그럼 내가 어떻게 써?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강의를 빼버렸어요. 강의 들은 거 뭐 해야 된다? 아까 구조하고 핵심 키워드 잡는 거. 무엇을 외울 것인지 정리하는 기간.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기출문제 10점짜리 약술 같은 거 한번 해봐라. 문장을 외워서 해봐라. 구조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게 생겨야 된단 말이죠. 구조해봐라. 그 다음 여기서는 문장을 써봐라. 문장을 쓰는데 네가 완벽하게 못 쓴다. 그래서 여기서 교정을 해라.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가봐라. 그거든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예요. 아까 이 유해생들 분포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들을 내가 복습을 해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을 시키지를 않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2019년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합격생이 갑자기 19명 나온 거잖아요. 학원 개원하자마자. 그게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제가 사실 관세사 수험생들을 보기 시작한 지가 저기 5년, 여기 5년, 여기 5년이 아직 안 됐네. 여기 거의 5년, 그럼 저기 5년, 그럼 과거에 한 3년 정도 봤어요. 한 13년째 보고 있어요, 사실 관세사 수험생들은. 아무튼 10몇 년 전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모의고사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무엇을 했냐면은 자 이렇게 모의고사 이렇게 쓰면은 다 내고 가잖아요. 다 내고 가면은 모범 답안 받았어.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해. 내가 모범 답안을 보니까 내가 제대로 잘 썼네? 다 썼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썼는지를 일주일 뒤에 내가 낸 답안지를 채점 받아서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받아보니까 이미 나는 그 다음 범위를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 범위를 이 모의고사 공부를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일주일 전 거 보냐는 거예요. 그 성적만 하고 던져버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 똑같이 나와 또 못 써. 그대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첫 번째, 야 우리 학원에 오면은 너네들 모의고사 보면 다 스캔해서 주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골방에 앉아가 스캔했어요. 그때 스캔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너 다 받아가라 무조건. 받아가가지고 네가 쓴 거하고 이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봐라. 거기서 네가 무엇을 잘 썼는지 무엇을 못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못 쓴 것들을 네가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피드백해라. 셀프 피드백해라. 라고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주변에 관세사 최근에 붙은 관세사분들 계세요?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워낙 많이 합격해 가지고.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년도에 합격한 2명을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해 가지고 "야, 이 너네들 어찌 됐든 합격을 했으니까 이 오래 공부하는 친구들 제발 코칭 좀 해 줘라. 모의고사 때 초반에 교정을 해 줘야 된다." 왜 지금은 이렇게 11월, 12월에 교정을 하잖아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1, 2, 3, 4, 5, 6, 7, 8회차 2개월 동안 너네들 교정을 좀 해 줘라. 답안 쓴 거 교정을 해 줘.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교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거 수정을 한다. 그래서 빡세게 교정을 해 주라고 제가 멘토를 채용해 가지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괴롭지. 멘토 붙어 가지고 "야, 너 이거 못 썼어. 저거 못 썼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합격하면은 한 명당 얼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한 거지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만 효과가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인제 관세법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1인자. 그분이 저희 학원에도 계셨는데 그분이 인제 50점짜리를 또 적중을 하셨어. 50점짜리 인제. 그래서 인제 그분 이게 합격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관세법 아니었으면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관세법 때문에 합격을 했으니까 막 좋아 가지고 학원에 찾아오고 뭐 난리도 아니고 그때 학원도 없었지 사실은. 저기 대치동에 인제 조그만 사무실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바로 뛰어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두 가지가 엄청난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효과가 인제 좋으니까 다 따라하는 거거든. 이게 2020년, 21년까지 안 따라했어. 안 따라했는데 2021년에 저희 90명 중에 45명이 나온 거거든요. 45명인데 1명 제가 뺐어. 그전 해에 그 모의고사를 들었던 친구라서 제가 1명 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5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나오니까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 스캔해 주고 멘토링하고 이런 거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칭을 받고 무언가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만이 그 실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1월 되면은 진짜 제가 질문 엄청 많이 받아요, 이 질문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초시생들은 이후에 취업을 거쳐 갔던 사람들조차도 모의고사 오면은 원장쌤 와가지고 왜 그러면은 11월 12월 때 우리 그 취업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취업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안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2021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취업을 맨 처음 취업을 했을 때가 2021년 이때였어요. 11월 달에 했어요. 11월 달에 했는데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 그랬더니만 이제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 하면서 잘할 거잖아요. 잘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2021년 작년에 합격한 거죠. 그래서 잘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취업에 만족했는데 좀 이렇게 어땠던 것 같아? 물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시스템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한 친구들 그다음에 거쳐 가지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짜줬어요. 제가 짠 게 아니에요. 제가 짠 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똑같은 거 또 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준을 확 높여야 된다고. 그래야 모의고사에 연착륙을 한다고. 그래서 수준을 이렇게 작년에 이제 그 수준을 높였어요. 작년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삼동들이 이제 오네. 삼동들이 올해 이제 2위로 떨어진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험도 안 됐는데 떨어지지 이렇게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올해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삼동들도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준을 높였는데 수준을 여기를 너무 높여버리면은 이 유해생들이라든지 동차생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삼동들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들었어. 뭘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매년 커리큘럼이 똑같지 않아요. 매년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여기서는 삼동차들을 위해서 과목별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과목별 모의고사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한 과목씩 시험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들어와 가지고 해설해 줘요. 해설해 주고 그 자리에 쓴 거 해소해 가지고
너 이거 잘못 썼네, 못 썼네, 잘 썼네, 바로바로 고쳐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삼동들 중에 치열업을 거쳐 갔던 삼동들이 떨어질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저희 학원에 다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다른 학원을 갔는데 그 친구도 이게 십몇 등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유로 인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성적표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이렇게 십몇 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생들 중에 실력이 높으면은 과목별 모의고사반은 나중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 치어럽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혼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혼자 잘하면 돼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 혼자 하시고, 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경쟁자가 있어야 이렇게 내가 불꽃이 튄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돼요. 네,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격한 사람들의 하나같이 합격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라든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합격하는 사람들은 합격하는 공부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찾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이 대부분 된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키워드라든지 그다음 구조화시켜서 암기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두 문자를 따느냐, 스토리를 만드냐, 그다음에 뭐 내가 내 나름대로 이 두 문자를 따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구조화시키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찾는 사람이 먼저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빨리 찾아내야 돼. 이걸 내한테 맞는 것들을 그거 찾아내면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줌으로 이렇게 작년에 이게 줌으로 이게 이름 그대로 다 있네. 이렇게 합격생이 되게 많아요. 예, 이분이 생동 합격하신 분이에요. 생동 작년에 생동.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후에 합격했지. 합격 선택만. 예, 삼동인도 합격했지. 이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이 친구도 합격했네. 이 친구 이외로 합격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하시거나 그는 학원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똑같이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학원에 이제 컨강의실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수업 듣느라고 이제 일자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자석 배정을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계속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터디룸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여기서 공부하시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워낙 자랑이라서 이게 리뷰가 이렇게 만족도 매우 만족 100%예요. 이 거쳐간 사람들은 만족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력한 사람 도움이 됐냐? 좋은 매우 좋은 90% 넘죠. 그 다음에 이 취업 후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냐, 구조화하고 이렇게 찾았냐, 80%. 못 찾은 사람도 좀 있었네. 그 다음에 이제 주 2회 시험을 봤는데 너무 힘들다. 한 분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한 분으로 지금 했는데, 한 분으로 하는 게 하루 종일 또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7, 8회는 하루에 볼 거예요. 하루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 비율을 물어봤더니만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은 본인 공부 7, 취업 공부 한 3 정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8로 가거나 2로 가거나 이 정도로 공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본인 공부 1, 취업 9. 취업 시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취업 시험을 위해서 그것만 준비하느냐라고 가면은 망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있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만족도는 엄청 높잖아요. 맞죠? 매우 좋음이 80%, 매우 좋음이. 그 다음 좋음이 해가지고 9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점, 이게 뭐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 시간 늘었다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공부 시간 늘었다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멘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이제 매우 높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또 다른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올해 레벨 1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8주, 9주 정도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수업은 주당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수업이 그냥 그 이론 과정 했던 걸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이 많으면은 내가 복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시라고 그래요. 핵심 아까 이제 핵심 키워드 그다음에 이제 구조화를 리뷰해 주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 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 동영상 다 열려 있잖아요. 열어줬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학원에 등록하신 분들 동영상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구조하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를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합격생 상담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과목별 강사진 상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목별로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재라든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들 상담이 또 다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고, 학습 Q&A는 그냥 선생님 오시는 날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개별적으로 의무적으로 상담을 시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제 1교시부터 이렇게 이제 7교시까지, 원래 8교시가 있었어요. 8교시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8교시가 이제 그 12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8교시를 하니까 이게 옛날에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8교시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8교시에 그냥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그러면 집에 가서 잠자지 왜 쉬었다가 학원에서.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이제 수업에 이제 내가 선택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머지 다 자습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의 일과는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거거든.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문 여니까 이때부터 입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밤에 10시 40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10시간 20분이에요, 하루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10시간 40분. 여기 좀 더 하면은 한 11시간, 그다음에 이 뒤에 좀 더 하면은 12시간까지는 하실.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가 7, 8을. 왜냐하면은 이때 구조화라든지 무엇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할 수 있는 시간 계속 줄어들어요. 이후생들이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있겠지만 동차생들도 많잖아요. 동차생들은 11월부터 1차 해야 되는데, 아니면 9월부터 회계학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7, 8월에 안 해놓으면 못 따라가요. 나중에 그 이후에는. 그래서 이 지금 7, 8월에 이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작년에 이제 이 설문조사 했을 때 제가 100분 막 120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힘들다고 그래서 좀 줄였는데, 근데 이제 이 작년 11월 12월에는 75분 또 이게 뭐 70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나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다 모르니까 이제 안 친해지는데 11월 12월 되면 다 친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쉬는 때마다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 나는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점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정도는 이게 버텨야 돼요. 이게 90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90분 정도는. 근데 이제 이 90분,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왜 90분으로 한 이유도 있어요. 실제 시험이 80분이잖아요. 80분 동안 집중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다 10분 정도 더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학원은 8시 50분 되면 문 폐쇄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부모님한테 항의 전화 받는 적도 있었어. 왜 들어가는데 학원 문을 잠그냐고. 아니 이렇게 뭐지, 늦게 들어오면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피해 보잖아요. 문 잠겼더니 전화 왔더라고. 아니 이렇게 애가 공부하러 갔는데 문을 안 열면 어떡하냐고. 야, 저희 다 공지했는데요. 막 아무튼 그랬어요. 문 잠궈 버려요. 못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되면은 퇴실하고, 뭐 줌도 이제 똑같이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업은 본인이 선택한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되고 일 이게 주간 테스트인데 이게 빠져버렸네. 주간 테스트 위에 있죠. 주간 테스트는 이게 2차 내 과목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강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동차생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워낙 많아 가지고 인제 1차 내 과목을 주간 테스트를 15 문제씩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시험 일정은 이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시간대를 할 거예요. 못 쉬게 하려고.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엄청 써거든요. 어떻게 어느 날짜에 잡아야 내가 안 쉬고 하지.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는 엄청 제가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월요일에 1차 주간 테스트를 봤어. 왜 봤는지 아세요? 동차생들이니까. 일요일 날 쉬지 말라고. 일요일 쉬지 말라고. 월요일 날 제가 오전에 봤나 그때 오후에 봤나? 아무튼 주간 테스트 월요 오전에 봤어요 1 차를. 동차생들은 이렇게 쉬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인제 수험생들 머리 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더 인제 강의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시험 결과는 패스 아니면 페일로만 판정해요. 점수화 안 해요. 점수화 안 하고 점수화하면은 석차도 내야 되고 석차 내면 이 11월, 12월 달에도 그 취업을 레벨 2 할 때도 석차는 안 내요. 점수화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 때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모의고사 때 가면은 이렇게 나의 석차와 위치가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이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교정한 곳이잖아요. 교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고 점수화하면은 스트레스만 받아 가지고 다 쓰러져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인제 내가 목적이 인제 이 뭐지 석차를 높이기 위해서 치어로 공부를 해 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 아니면은 페일로만 이제 판단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 나눠 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예생은 무조건 이거 하셔야 돼요. 유예생은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동차생은 내가 1차 공부를 쪼금 했으나 올해 안타깝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2차 내 과목 집중하셔야 돼요. 1 차는 빠른 분들은 7-8 월에 회계학을 하긴 해요. 작년에 7-8월 회계학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1 차를 공부를 4 과목 다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했는데 올해 좀 운이 안 좋아서 좀 떨어졌다. 그럼 2차 4 과목 하세요 7-8 월에는. 정 불안하다. 그럼 벌써 회계학 하시면 돼요. 회계학 본인 스스로 진도 나가면서 주간 테스트 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인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2 차에 집중을 하라고 인제 권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1-2차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차 두 뭐 세 과목 뭐 두세 과목에선 한 4 과목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2 차를 한두 과목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차 이론을 수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들었어야 이렇게 병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냥 유예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인제 그 이동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동차. 올해 그 1차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50 몇 점으로 떨어졌다. 회계학 가록으로 떨어졌다. 그다음에 인제 뭐 공부 좀 이렇게 그나마 좀 공부를 좀 했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다, 1차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그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2차 한두 과목을 내가 이론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무리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1차 중심으로 이게 저희가 인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차 수험생들은 "그러면 왜 1 차는 왜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1 차는 이 1차 내 과목만 해라." 그리고 이 1 차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은 1 차만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9월 달에 2 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차를 끝내야 된다." 근데 내가 혼자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1차 그 친구들은 1 차를 이 7, 8, 9, 10, 11, 12 1 차를 계속 할 친구들이 아니고 "나는 9, 10 월에 2 차를 가야 돼. 근데 1 차를 끝내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주간 테스트 따라와 가지고 끝내라." 그러고 나서 9, 10 월에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를 듣든지 아니면 HS하고 관세 평가를 듣든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샘플 강의 들어보고 판단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1차 관세법하고 1차 이 무역 영어가 엄청 잘 돼 있다. 그럼 HS하고 관세 평가로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상담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1차 중심으로 가실 분들은 이렇게 인제 1차 뇌과목 그다음에 9-10 월에 2 차로 인제 이론 강의로 간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음 딱 1 시간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1 시간 했네요. Q&A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안 됐어요? 수강료 빠진 수강료가 아까 여기 그 잘못 나와 있어 가지고 예. 수강료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료 아까 여기 잘못 나와 가지고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 해 드렸나요? 그래서 접수는 내일 정도 되면은 홈페이지에 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OT랑 제가 병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접수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내일부터 홈페이지에 뜨면은 그때부터 인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접수 페이지도 아마 내일 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일부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학원을 다니고 계시던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은 질문 없으시면은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고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